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 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합의지는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꿰뚫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인은 만인의 적이다. 그는 인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서로를 죽이려는 폭력적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죠. 즉, 국가나 법, 제도가 없으면 인간은 서로를 해치고 약탈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본래 폭력적인 존재일까요? 홉스의 말은 과장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 통찰일까요? 오늘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홉스의 철학을 파헤치고 현대 사회와 우리의 일상에 이 질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속이고 싶거나 경쟁에서 이기고 싶거나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면 그건 홉스가 말한 인간 본성의 증거일지도 모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홉스는 옳았는가? 홉스가 살아간 17세기 유럽은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영국 내전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겪으며 왜 인간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폭력적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본래 이기적이고 두려움과 욕망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홉스는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설명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생존을 위한 본능,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망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포, 타인이 나를 해칠까봐 불안, 경쟁,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움, 명예욕,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는 욕구.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인간은 결국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 홉스는 이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계약을 맺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리바이어던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홉스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빠진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았고 현대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은 협력과 공감 능력도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홉스의 주장은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트에서 마지막 세일 물건을 보고 누군가와 눈치 싸움한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누군가와 프로젝트 성과를 두고 경쟁하며 묘한 긴장을 느낀 적은요? 혹은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괜히 질투심이 올라온 적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비교하고 방어적인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홉스가 말한 폭력성은 꼭 신체적 폭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심리적 공격성과 방어 본능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때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경쟁하고 속으로 밀어냅니다. 게다가 이 폭력성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국가, 세계 수준에서 반복되는 전쟁, 경제전쟁, 정치적 갈등도 결국 홉스의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인간은 서로를 위협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전히 국제 정치의 근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는 친구를 위해 눈물 흘리고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폭력적인 동물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동시에 공감과 이타성이라는 또 다른 본성도 함께 있는 걸까요? 홉스의 철학은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동시에 중요한 실천적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법과 제도입니다. 홉스는 국가의 역할을 폭력과 욕망을 조절하는 강력한 장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도 폭력성을 인식하고 다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홉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1. 자기 내면의 경쟁 본능 인식하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질투할 때 지금 이 감정은 경쟁심인가? 나를 지키려는 불안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자각은 폭력성을 조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2. 공감 능력 확장하기. 홉스의 인간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감 능력 훈련이 핵심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 단순하지만 반복할수록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3. 작은 협력의 경험 쌓기.
폭력성을 억누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고 함께 사는 법을 체계화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홉스가 무서워한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제어되지 않은 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그 위에 새로운 질서와 태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토머스 홉스는 인간에 대해 가장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 단지 무질서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 말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건 동시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자각하고 조절하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홉스가 말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홉스는 옳았는가?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의 본성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 폭력적인 인간이 아닌 공감하고 협력하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극단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두면 싸운다. 공존하려면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자유보다 질서가 우선이다. 그는 그런 전제 위에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결국 공포와 전쟁의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되돌아간다고 봤죠. 이 말은 지금도 국제 정치의 기본이론인 현실주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핵무기를 서로 겨누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쏘지 않는 이유? 홉스식으로 해석하면 공포의 균형이 평화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기업 간의 경쟁, 정치적 진영 대결, 여론 속 혐오 발언들, 우리는 여전히 경쟁과 방어라는 본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홉스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인권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공감을 가르치고 비폭력을 학습하고 그건 우리가 본성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와 선택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폭력적인가? 가 아니라 그 본성을 알면서도 나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홉스가 말했던 그 폭력적 동물의 속성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정신적 능력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멈추는 그 순간, 그건 이기적인 본성에 맞선 선택의 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음에도 양보하고 나누고 포기할 때 그건 이타성이 훈련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비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본성을 키우고 있는가? 분노? 공포? 의심? 아니면 신뢰? 공감? 협력? 홉스는 인간을 설명했지만 당신은 그 인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 위에 문화를 세우고 습관 위에 철학을 쌓고 경쟁 위에 사랑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단지 본능의 동물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워지려는 동물 아닐까요? 우리가 외면했던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존재인가? 폭력성과 이기심은 내 본성 안에 얼마나 깊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질문도 남겼습니다. 나는 그 본성 위에 어떤 선택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흔들었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더 깊은 존재로 성장하니까요.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질문 속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이 삶을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홉스는 말했습니다. 개인의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국가, 리바이어던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오늘날 우리 각자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내면의 리바이어던은 무엇일까? 국가와 법 제도만이 아닌 우리는 살아가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감정을 조절하고 양심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났을 때도 참아야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면 사과해야지, 불공정해도 체면을 지켜야지, 이 모든 건 우리 내면에 있는 윤리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홉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폭력성과 이기심의 본성 위에 우리는 도덕성과 자기 통제력을 스스로 길러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도덕적 주체성이야말로 홉스 이후 시대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진보 아닐까요?
그는 인간을 불신했지만 우리는 바로 그 불신을 자양분 삼아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공격성과 방어 본능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작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스릴 윤리적 힘을 얼마나 기르고 있나요? 홉스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우리가 그 본성 위에 어떤 인간성을 쌓아 올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의 말투, 행동, 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유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다음 철학의 여정에서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